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은 26세에 그냥 가정주부인데 네. 소득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900만 불을 가입을 했을까? 남편이 제가 기사를 뽑아왔는데 네. 남편이 이제 40대고요. 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천안 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래서 25개 보험을 11개 보험사에 가입을 했다. 네.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런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집보험을 집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집의 가치가 한 50만 불 정도 되는데 네. 내가 보험료를 더 낼게 100만 불짜리를 가입을 해줘라고 하면 네. 보험사가 그거를 100만 불짜리 팔라시를 이슈를 할까? 안 해주죠. 손해인데. 그죠? 네. 보험료 조금 더 받는 걸 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이상을 보험을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생명보험에도 비슷한 규정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900만 불 정도를 가입을 하려면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네. 그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렇죠. 이제 보장을 해야 될 가치가 존재를 해야 돼요, 일단.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이니까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정을 못 하잖아요. 네. 그걸 판정하는 기준들을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생명보험은 누구한테 남겨주려고 가입을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누구한테 남겨주려고 나 생명보험 신청해라고 어플리케이션 쓰시면 생명보험사에서 그걸 반려를 하죠. 안 왜? 팔아요. 왜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은 남겨주는 목적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게 아니죠. 인슈런스는 네. 무언가를 인슈어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누군가의 부양을 하거나 네. 누군가 그 사람한테 재정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되면 네. 그 의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보호해야 될 가치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인슈어 해주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돈을 남겨주려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조금 틀린데 틀린 거예요? 예. 거의 같은 말 아니에요? 조금 틀리죠. 그래요? 네. 내가 인슈어블 인트레스트라고 하는데 네. 내가 나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죠? 네네네.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 사람이 없으면 네. 혹은 나한테 누가 돈을 꿔줬는데 네. 그 사람이 그거를 커버를 받으려면 나한테 보험을 요구를 할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몰기지 론 같은 걸 하면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게 그런 의미죠. 혹시 당신이 잘못되면 네. 내가 그 꿔준 거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생명보험으로 그걸 담보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insurable interest, 보험을 가입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내가 누구한테 남겨줘야지라고 하면 네.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가 남겨주는 건 가치로 치지도 않아요. 네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100만 불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50만 불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보험사는 가입을 50만 불밖에 안 해주겠죠. 그렇죠. 그죠? 네네. 생명보험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적용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소득을 대체하는 거죠. 네. 인컴 리플레이스먼이라 그러죠. 네. 그죠? 어떤 가장이 싱글 인컴인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네. 그 남아있는 식구들은 가장의 싱글 인컴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못 받게 되니까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인컴 리플레이스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생명보험으로 네네. 생활비를 대체를 할 수 있게. 네. 그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의 insurable interest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이. 그죠? 네. 뭐 커머셜 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에 몰기지 론을 할 때 네. 돈을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 커머셜 론으로 100만 불을 꿔줬는데 네. 15년 상환 담보를 해서 해줬는데 이 사람이 혹시 갑자기 죽어버리면 네. 커머셜 렌더는 약간 좀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만 불을 다시 돌려받기가.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잘못되면 네. 생명보험으로 그걸 담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생명보험을 요구를 하죠. 돈을 꿔줄 때. 네. 15년짜리 텀 인슈런스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 할 수 걸로. 있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네,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그런 목적의 어떤 라이빌리티가 있어요. 재정적인 라이빌리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상속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네. 그죠? 네. 디덕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네, 네. 디덕션을 하고 난 나머지 텍서블 에스테이트이 남으면 그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상속세를 낼 때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생명보험으로 그 돈에 대한 것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건물이 한 20밀리언짜리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20밀리언짜리 건물이 있는 아주 부자이신 분도 네. 캐시를 막 몇백만 불씩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상속을 해야 되죠. 네. 그죠? 뭐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놓고 해서 그게 상속이 되는 거는 뭐 큰 문제 없이 해놨다고 하더라도 네. 세금은 세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속세는. 네. 그죠? 그러면은 20밀리언에서 네. 이분이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그 디덕션 받으실 수 있는 이그젬션이 있거든요. 네. 그걸 빼고 난 나머지가 텍서블 에스테이트이 돼요. 네. 텍서블 에스테이트에 텍스 레이트를 곱해서 텍스를 내셔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20밀리언에서 허즈밴드 와이프 에스테이트 텍스 이그젬션을 만약에 10밀리언이 있다고 치면 네. 어나더 10밀리언은 텍스를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텍스를 안 내면은 명의 이전을 자녀한테 안 해주겠죠. 네. 근데 10밀리언에 만약에 텍스 레이트이 뭐 40%에서 50% 정도는 되니까 네. 뭐 40%라고 잡아보자고요. 네. 그러면 4밀리언을 내야 되잖아요, 캐시를.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4밀리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죠. 네. 그래야지 없으면- 내 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있어야지 그걸 내야지 명의를 이전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없으면 팔아야죠. 건물을 팔아야죠. 네. 근데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헐값에 팔아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생명보험을 그런 목적이신 분들은 네. 생명보험을 가입을 할 때 에스테이트 컨서베이션이라는 인슈러블 인터레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인슈런스를 사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을 사놓고 네. 그거를 사망보상금을 자녀분한테 지급을 하게 해놓으면 그 사망보상금으로 텍스를 다 내고 건물을 명의 옮긴다. 이전하고. 네, 그런 목적으로도 생명보험이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금 관련이나 뭐 상속 관련 보장을 위해서. 그렇죠. 네. 뭐 종류는 더 많은데 네네. 회사에서 파트너 간에 서로의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것들도 있고 바이셀 어그리먼을 통해서 네네. 서로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이제 동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 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왜 자꾸 깊이 들어가시죠? 그럴 경우에도 이 뭐 그 보험금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A, 들어서. B의 파트너가 네. 예를 들어서 A가 오너십을 50% 오너하고 있고 B가 50%를 오너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B는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죠. 네. 그죠? 운영을 하는데 50%를 가지고 있는 망자의 쉐어 오너십이 네.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죠? 네네. 근데 그분들은 사업을 모르시잖아. 네. 근데 50%는 가지고 있죠. 네. 그죠? 네. 권리는 주장하시겠지만 아. 사업은 전혀 모르시죠. 네네네. 그럼 이제 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크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미리 네. 어그리먼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동의하는 선에서 이렇게 오너십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게 네. 그걸 생명보험으로 세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네. 식의 방식도 생명보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내용의 요지는 insurable interest, 그러니까 네. 보험을 사야 될 이유, 네. 가치 네. 그런 게 있냐를 보는 거지. 네. 남겨주는 목적으로 나 100만 불 가입해서
남겨줄래요? 그러면 보험사는 안 팝니다. 이래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은 90억의 보험 뭐 살인 사건 뭐 이렇게 이제 뭐 제목이 붙기는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을 미국 중산층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나이에 따라서 네.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한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네.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중에서 얼마까지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이 전적인 건 아니고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설명이 가능하면 돼요. 네. 이거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네. 이 가이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내가 이런 이유로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 네. 가이드라인에 이상에 되는 정도의 양이 네. 그게 설명이 되면 되죠. 어. 근데 요게 이제 지침서긴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컴 리플레이스먼트라 그래서 소득을 대체하는 목적. 네. 그죠? 나이에 따라서 틀려요. 나이에 따라서? 네. 그래서 30대까지는 네. 본인 소득의 30배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죠. 젊었을 때는 돈을 그만큼 많이 못 벌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너무 내 생각만 했네요. 그래서 네. 아까 그 한국에 있으신 26살의 가정주부가 900만 불까지 가입을 하시려면 네. 30배 룰을 하시면 이 사람이 1년에 30만 불 소득이 있으면 900만 불이 가입이 가능하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불가능한 거는 뭐냐면 가정주부였잖아요. 네. 인컴 어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인컴을 언하는 스파우스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고 네. 자기가 900만 불을 가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보험사에서 또 물어봐요. 아니 돈 버는 사람은 보험이 필요가 없는데 네. 없는데 하나도 네. 당신은 왜 900만 불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적절한 답을 하지 않으면 안 팔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죠? 네. 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틀린데 뭐 예를 들어서 65세이신 분이 네.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30대에서 40대는 25배까지죠. 네. 그죠? 네. 자녀들이 아직 어리죠. 네. 그죠? 만약에 이분이 10만 불 소득을 하고 계셨는데 네. 50만 불 100만 불짜리를 가입을 하셨는데 물론 25배니까 250만 불까지도 가입 가능하시죠. 그렇네요. 그죠? 근데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감당을 못 하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필요한 양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적정 프리미엄을 정해서 오랫동안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가입을 하셨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10만 불에 100만 불이니까 10배죠.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1년에 10만 불을 벌던 사람이 10만 불을 소진하면서 아이들이 컸는데 아이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기가 자리 잡기 전에 이미 돈이 떨어지죠. 네.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60세에서 65세이신 분이 10배라고 하면 이분은 이미 아이들이 거의 다 컸거나 네. insurable interest라고 하는 게 네. 누구를 부양해야 될 책임도 많이 벗어났거나 그랬을 음. 가능성이 크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인컴을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배수가 훨씬 적게 잡히겠죠. 나이에 그렇군요. 따라서. 네. 그래서 75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누군가 75세 이상이신 분한테 재정적으로 기대서 살고 계신 분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인컴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니드는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적정 수준에 맞는 가입 금액이 딱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기준에 따라서 가입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의를 해보고. 그렇죠. 내가 얼마가 필요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초짜 때 네. 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를 네.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자기 소득이 10배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딱 항상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저 나름대로 좀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네.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우리가
찾아보게 내가 얼마가 필요할지를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컨벤셔널한 방법은 있어요. 뭐 몰기지가 얼마가 있고 생활비가 얼마나 들고 내가 지금 뭐 잘못되면 아이들이 학비로 얼마 들고 이걸 계산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활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버시는 분이다 네. 라고 하면 한 20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돌아가시고 나서 네. 식구들이 200만 불을 받게 되면 네. 대략 투자를 우리가 한 4%에서 한 5% 정도는 투자 수익률을 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일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이런 쪽에다가 문의를 하셔도 한 4, 5%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대략 요새 이자가 낮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네. 대략 한 5% 정도 수익을 낸다고 보면 네. 그죠? 네. 200만 불에 5%면 10만 불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200만 불이 있으면 10만 불 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다. 원금이 조금 소진되기도 하고 네. 불어나기도 하겠지만 네. 뭐 수익률에 따라서 네, 네, 그죠?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대략 5만 불 정도의 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은 대략 한 100만 불 정도가 있으면 네. 5% 정도 수준으로 돈을 뺀다고 하면 1년에 5만 불은 원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쓰실 수 있는 네.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네. 양을 좀 정하시고 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어포러블리티죠.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 네. 가입하시는 게 좋죠. 너무 막 무리하게 하시다가 네. 중간에 해약을 하고 그러시면은 손해가 크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네, 더 네. 중요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 맞기는 한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고 네. 그러면 돈을 안 버는 배우자는 네. 보험 가입에 의무가 없냐? 네. 필요하죠. 필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치를 산정한 인터넷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이름 많이 하죠. 그것도 네. 집에서 일을 하시는 거를 돈의 가치로 환산한 자료를 보면 네. 그게 6만 불에서 한 10만 불 정도의 일의 네, 네, 노동의 네. 가치 정도를 판단을 네.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애들도 있고 남편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스파우스가 잘못돼서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겠네요. 그죠? 네. 아이들을 돌보고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럼 네. 인컴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한 70%에서 한 100%에 상응하는 정도의 커버리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배우자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네. 일을 하는 배우자보다 안 하는 배우자가 보험 가입을 더 크게 하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언더라이터가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 왜 이게 더 필요하죠? 이 사람보다 왜 더 많이 필요한 이유, 산정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진짜 요리를 진짜 비싼 음식점처럼 많이 해서 내 노동력이 조금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억셉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언더라이터가. 네, 네, 그게 네. 맥센스 하다. 네, 네. 정말 맛있으니까 네.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도 있죠. 아까 65세 이상이면은 배수가 10배에서 5배로 줄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게 장례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인컴이 없으신 분도 장례비는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74세, 66세 정도의 5배까지인데 그럼 소득이 없으면 아예 가입을 못 하냐? 장례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소득이 없으신 분인데 네. 손자, 손녀를 봐주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네. 집에서 봐주는데 생명보험을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신청을 했는데 네. 생명보험의 신청 목적이 장례비다. 네. 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장례비가 너무 많다. 10만 불이면 한 5만 불만 가입을 허용해 줄게. 네. 라고 해서 10만 불을 가입을 못했냐? 네. 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장례비는 5만 불 정도면 되겠지만 네.
자녀의 자녀, 네. 손자 손녀를 봐주고 있다 지금. 네. 만약에 이렇게 안 봐주면 그분의 자녀가 아이들 때문에 소득에 영향이 끼친다. 인슈어 오브 인트레스트가 설명이 된 거죠. 다 모든 내용들을 리즈너블 하면은 그렇죠. 억셉이 되는 거군요. 리즈너블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맞아야죠. 아 이게 말이 되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는 따로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10만 불을 가입을 하셨죠, 무난하게.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은요, 우리의 적정 보험 가입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을 부탁해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마이클 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